자, 이 본 영상은 별도로 클래스컬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는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에 대한 재점검과 그리고 클래스컬 알고리즘에 대한 복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니온 파인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은 이제 클래스컬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에서 사이클 탐지를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사이클 탐지하는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의 함수, find 함수가 있고, union 함수가 있죠. 자, find 함수는, 그리고 공부했다시피, 이제, 루트를 리턴 시키는 함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트리가 있으면, 이게 id로 5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5번 노드에 대한, 이 5번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러한 트리에서, 페런트를 따라가다가, 6번까지 올라가는, 이게 6번 페런트라고 하는 어레이 안에 6이 있으면 이 안의 값은 더 이상 루트로서 위에 뭔가 페런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됩니다. 초기 값으로 마이너스 1 값이 들어가 있게 되겠는데, 그래서 0보다 큰 동안만 이 페런트를 따라가면서 계속 루트를 따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 while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요 parent id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1을 만나게 되면 빠져나오겠죠. 그때 id 값은 6이 되겠죠. 루트를 리턴 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요 find 함수는 루트 리턴 목적이 되겠고요. 그 아래 이 union 함수는 두 개의 트리를 합병시키는 함수가 되겠는데, 자, 이 아래 보시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가 이 아래 밑에 두 줄이었는데, 제가 상단에 위에 두 줄의 코드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추가되어야 이 그림과 매치가 되는데, 다른 교재도 이런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만 이게 빠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코드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S1의 루트를 알아내서 루트 값을 S1에 어사인하고, 마찬가지로 S2의 루트를 알아내서 S2에 어사인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S1이라고 한다면 S1의 루트를 알아내 가지고서 이거를 S1에 어사인 시켰고, S2가 어딘가 있을 때 이거의 루트를 또 알아내 가지고서 그 루트 값을 가지고 세 번째 문장에 의해서 병합시키는 거죠. 루트끼리 S1과 S2가 다 루트가 되면서 S1의 페어런트가 S2가 되도록 작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1의 맨 꼭대기의 루트가 S2의 루트 밑에, 즉 요 밑에다가 접합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표시한 이 두 개의 코드를 놓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1, 2를 했습니다. 자, 현재 1과 2라고 하는 노드가 하나의 노드로서 독립되어 있는데, 2대 페런트를 2로 하기 위해서, 자, 1과 이 두 개의 노드를 합병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콜을 했는데, 이 함수의 작동을 통해 가지고서 보시는 것 같이 S1의 페런트가 S2가 되는 건 마냥 여기에 1, 여기에 2가 들어가서 1의 페런트가 2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유니온 3, 4를 하게 되면 3 위에 4가 있는 것이죠. 자, 5 위에 6이 있다. 유니온 5, 6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니온 1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유니온 1, 5를 했을 때 1번 노드는 여기 있죠. 자, 5번 노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 병합시킬 때 루트를 알아내고 나서 병합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요 1번 노드의 루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find 함수를 콜하게 됩니다. 이 함수. 그래서 1의 루트가 2라는 걸 알아내겠죠. 그 2번 노드가 루트가 되겠고,
다음에 5가 존재하는 이런 추리에서의 루트는 6이죠. 요 추리의 루트는 이 해당하는 요 추리에서의 대표값으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값을 알면은 어떠한 값이 같은 추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5번 노드의 루트는 6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온 1로라고 하는 건 결국 유니온 2, 6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 노드의 패런트가 6이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유니온 1, 2, 3을 했습니다. 자, 1은 여기 있죠. 자, 다음에 3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1이 존재하는 이런 추리에서 루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위로 쫓아 올라가죠. 그래서 1이 존재하는 트리에서의 대표값, 이 추리에서 대표값 루트는 6이 되겠죠. 그리고 3이 존재하는 이 노드의 루트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값인 유니온의 인자로서 1은 결국 6이 되겠고요. 여기에 3이라고 한 두 번째 인자의 값은 결국 루트로 바뀌어서 4가 되는 것이죠. 유니온 6, 4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6의 패런트는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 밑에 어떤 트리가 있겠고 4 밑에 어떤 트리가 있겠죠. 자, 6 밑에 이 트리는 이 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밑에 있는 이 추리는 여기 있죠. 이 추리가 여기 3 밑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모양의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요 그림을 버리시고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버리시고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6 밑에 5가 있고 2가 있고 1이 있는데 6 위에 4가 있고 그 밑에 3이 있겠죠. 네, 이러한 모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통해서 크로스칼 알고리즘과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이 어떻게 같이 작동하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러한 그래프가 놓여 있죠. 자, 최소의 웨이트를 가진 그 엣지를 찾죠. 자, 현재 1이라는 웨이트를 가진 게 가장 최소의 값이 웨이트가 되는데, 자, 이 웨이트가 양 사이드에 A라는 버텍스와 B라는 버텍스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패런트 어레이의 정보를 가지고서 사이클을 탐지하게 되는데, 자, A와 B는 같은 트리에 있지 않죠. 물론 초기에는 다 각각 A부터 H까지가 다 독립된 트리로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초기화된 이 상황에서 A와 B가 다른 집합으로서 판별이 되죠. A의 루트는 A가 되고 B의 루트는 B가 되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이 합동이 됐겠고요. 그 다음 최소값을 가지는 엣지가 여기 있죠. 자, E와 F가 있습니다. E와 F가 있는데 E와 F 사이의 엣지가 두 번째 작은 값을 가지는 엣지가 될 텐데 그 양 사이드에 이러한 E와 F라는 버텍스가 있죠. 자, E와 F가 또 다른 집합이죠. 사이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E와 F를 합병을 합니다. 여기 위에 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이제 합병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째 작은 웨이트 값은 요 3이 되겠죠. 3은 G와 H와 연결되어 있는데 G와 H도 역시 다른 집합이죠. 집합이 다르니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병이 됐습니다. 현재는 집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것이죠. 우리 본 교재에서는 그 set size라고 하는 변수가 이 집합의 개수를 말합니다. 집합의 개수.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최소값을 가정한 엣지가 이 4가 있죠. 자,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와 F. 자, G와 F. 자, G의 루트는 G가 될 것이고, F의 루트는 2가 되겠죠. 자, 아까 루트라고 하는 것은 그 트리의 대표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트가 같으면 같은 집합인 것이죠. 자, F의 루트는 2가 되고, G의 루트는 G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집합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는 것으로 판별이 되었고, 합치게 되겠죠. 그래서 합치게 되면 현재 이 그림에서는 G의 패런트로서 F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G의 패런트로서 F의 루트가 2이기 때문에 이 밑에 G가 있는 이런 형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합병이 됐죠. 집합이 하나, 둘, 셋, 4개가 된 것이죠. 자, 이어서 계속 보죠. 그 다음 초수값을 가지는 것은 이제 5가 되겠습니다. 5 여기 C와 D가 있죠. 자, CD는 아래 보시면 CD는 다른 집합이죠.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C 밑에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하나, 둘, 3개가 됐죠. 점점점 하나의 추리로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소값을 가지는 웨이트는 여기 6이 있습니다. 자, 양 사이드에는 BC가 있습니다. BC. 자, B의 루트는 A가 되고 A죠. 다음에 C의 루트는 C가 되겠죠. 자,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는 것이고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밑에 루트 C, A 밑에 루트 CD, 루트 C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이러한 모양의 트리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최소값을 가지는 것이 그 다음에는 7 되겠죠. 7. 자, 7은 양 사이드에 AD가 있죠. 자, A의 루트는 A가 되고 D의 루트는 쫓아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루트가 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의 루트는 A고 D의 루트는 A, 즉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죠. 집합이 같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각적으로도 이와 같이 사이클이 발생하는데 패런 트리에서 같은 트리에서 선택되어진 버텍스가 있으면 사이클을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고 그 다음 번째 웨이트가 8이 있죠. 8. 자, 그럼 8을 보면 8은 C와 H라는 버텍스를 양 사이드에 두고 있습니다. 자, CH. 자, C는 여기 있고 H는 여기 있죠. 자, C의 루트는 A가 되고 H의 루트는 E가 되겠죠. 자, 루트가 다르죠. 다른 집합인 것이죠. 집합이 다르니 사이클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한 결과는 자, H의 루트는 E인데 이 위에 A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A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 C 밑에 D가 있는 것인데 그림이 틀렸죠. 자, 그래서 그림을 고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버텍스 A, B, C, D, H, G, F, E 모든 버텍스를 커버하고 있죠. 그래서 정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과 겸해서 크로스컬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 그 앞에 이전 슬라이드 나왔던 그 함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해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 함수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도 유니온 파인드 플러스 크로스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최소의 웨이트를 가지는 것이 여기 좀 10이 있죠. 자, 초기에 A, B, C, D, E, F, G라고 하는 토탈 7가지의 노드가 있는데, 버텍스가 있는데, 자, 이게 페런트 어레이에서의 내용으로 보시고요. 자,
최소의 웨이트를 가지는 요 10, 양 사이드 A와 F가 있죠. 자, A와 F는 다른 집합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이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와 F를 유니온시키게 되면, 자,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유니온 함수 A와 F를 넣게 되면 A의 페런트 F가 있게 되죠. 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첫 번째 인자가 아래로, 두 번째 인자가 위로 가게 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A의 페런트가 F인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값을 가진 웨이트가 12가 되겠죠. 12 양사이드는 CD가 있습니다. 자, CD가 또 다른 집합이니까 문제가 없이 연결될 수가 있겠고, C와 D를 접합시키게 되면 C 위에 D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 웨이트는 이제 15가 되겠습니다. 15는 양 사이드에 BG가 있습니다. 자, BG. 자, 역시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는 것이고 접합 가능하겠죠. B 위에 G가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엣지가 그어질 때마다 트리도 같이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웨이트가 16이 있습니다. 16 양 사이드에 BC가 있죠. 자, BC가 있는데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죠. 자,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즉 B의 루트는 G가 되고 C의 루트는 D가 되기 때문에 같지가 않으니까 다른 집합이죠.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합시킬 수 있겠는데, 루트를 가지고 접합시키는 거죠. G의 루트가 D가 되도록, 즉 다시 말해서 B 위에 G가 있고 G 위에 페런트로서 D가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집합 하나, 이러한 집합 하나가 있고, 다음에 나머지 어딨죠? 남아있는 게 2가 있겠네요. 2. 자, 그래서 집합이 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만들어진 그 페런 추리가 A 위에 F가 있고, 그 다음에 B 위에 G가 있고, G 위에 D가 있고, 밑에 C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 있죠. 자, 집합 이와 같이 하나, 둘, 세 개의 집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최소의 웨이트는 18이 있습니다. 18. 자, 18 보겠습니다. 자, 18 양 사이드에는 G와 D가 있죠. 자, 검사해 봐야 됩니다. G가 여기가 있고 D가 여기가 있죠. 자, D의 루트는 D가 되고 G의 루트는 D가 되기 때문에 같은 집합인 것이죠. 루트가 같죠. 그래서 사이클을 발생해야 됩니다. 같은 집합 안에서 선택되어진 버텍스는 사이클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최소의 웨이트는 22가 되겠죠. 자, 22의 양 사이드에는 E와 D가 있죠. 자, E와 D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은 다른 집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의 웨이트는 25가 되겠죠. 자, 25의 양 사이드에는 E와 G가 있습니다. 자, E와 사전에 E와 D가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E와 D가 존재하는 E와 D가 합병이 돼야 되겠죠.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병할 때 D의 페런트를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D 위에 E가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을 띠게 되겠습니다. 얘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집합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웨이트를 가지는 것이 25가 있는데 25 양 사이드에는 E와 G가 있습니다. 자, E와 G 같은 집합이죠. G의 루트가 2고 E의 루트는 또 2가 되겠죠. 같은 루트이기 때문에 같은 집합인 걸로 판별이 되어서 사이클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웨이트는 27이 되겠죠. 자, 27은 양 사이드에 F와 E가 있습니다. 자, F는 이쪽에 있고 E는 이쪽에 있죠. 자, 루트가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없이 사이클이 없다는 것이고 문제가 없이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버텍스가 커버가 되었죠. 그래서 종결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예에서처럼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이클 탐지를 하면서 하나씩 엣지를 추가하면서 전체 버텍스를 커버하는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